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보니까요. 2차 충돌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4명 의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하고 어제 열렸던 자유한국당 2차 장애집회 뒷얘기 등등 지금부터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전정인 기자, 오늘 유승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지도부한테 사보임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어때요? 이 수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네. 사보임을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처리가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네, 김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당내 의원들에게 사보임 조치에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이은 사보임으로 당 내용이 극에 달한 만큼 일단 숨고르기를 한 뒤 다시 강행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키맨 4명이 이제 정치개혁특위하고 사법개혁특위에 속한 바른미래당 의원 4명이잖아요. 네, 최입의 임재훈, 김동철, 김성식 의원인데 특히 김동철, 김성식 의원은 또 생각이 다르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 이 4명 의원 모두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네. 사개특위 소속인 최입의 임재훈 의원은 전화를 받았고 김동철, 김성식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네, 최입의 임재훈 의원 모두 일단 오늘은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한 만큼 주말은 넘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네. 다만 특위의 개의 시도 시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철 의원과 김성식 의원이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가 이 두 의원에게 이분들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뭐래요? 두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당장 당내 갈등이 분출한 만큼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전 기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말이죠. 이 당 지도부가 이 강행에 나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사실상 당이 쪼개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지금 현재 서로 네가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가 먼저 나가라. 네, 그렇습니다. 영화 친구 대사 생각나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패스트트랙 추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예. 손학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은 꼭두각시를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른미래당의 공동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안철수계가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실제로 유 전 대표는 초심으로 돌아가 안 전 대표와 당을 살리는 길을 찾겠다고 밝혀 현 지도부와 유승민 안철수계의 새 대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패스트 트랙과 둘러싼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자, 이제 어제 열렸던 자유한국당 2차 장애 집회 뒷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MBC 앵커했던 배현진 씨 네, 발언이 대변인, 네. 화제가 오늘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배현진 전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 반을 개돼지로 몰며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를 한심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정권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네, 자신을 일하느라 시집 못 간 37살 청년이라고 소개한 배 전 대변인은 다니던 MBC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네. 배 전 대변인의 발언이 끝나고 한성교 사무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모두 앞에서 우리 문재인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칩시다. 어제는 이제 2차 집회를 했던 건데 어떻습니까? 안팎의 평가가? 네, 일단 한국당 내부는 최근 강경투쟁으로 웰빙 정당 이미지를 상당 부분 벗는 데 성공하고 야성을 찾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박과 친박 갈등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으로 많이 사라지고 당내 결속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인데요. 민주당 쪽은 뭐래요? 네, 민주당은 한국당이 장외 집회에서 철진한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얼마 전 장외 투쟁 해봐서 아는데 오래 못 간다며 따끔한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장애 집회 끝나고 말이죠. 광화문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일보가 장애 집회가 끝나고 난 뒤 현장을 찍은 모습인데요. 네. 네, 저 사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집회용품과 쓰레기들이 뒤섞여 버려졌는데요. 네. 네, 금연구역에는 담배 꽁초들이 수북했고 심지어 태극기도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몇 년 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집회 땐 집회 후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외신에 보도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난장판이 됐던 그 국회 이런 복도 이런 데도 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그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 밤 사개특위 회의가 열렸던 문체위 회의실 앞 사진을 올린 건데요. 네, 뭐 물병이 나뒹굴고 있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복도 곳곳에 물병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페이스북에 저런 게 올라왔었군요. 네. 뭐 곳곳은 뭐 쓰레기로 몸살이고 국회 상황은 참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여야가 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 마음 타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전재현 기자였습니다.